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죠. 일반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의상 이혼,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더라 라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조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혼 조정 제도가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을 한번 보면, 민법 제834조부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규정들이 규정이 되어 있죠. 제834조를 보면 협의상 이혼이라고 해서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혼의 절차라든지 이혼을 했을 때 자녀가 있다면 양육 책임을, 주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추후에 한번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협의상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월을 하겠죠. 다만 법원으로서는 이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이혼 신청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자녀가 특히 있다면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둬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봐라. 그 이후에도 이혼의 의사가 서로에게 있다면 이혼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절차를 두고 있고, 3개월 뒤에 이혼의 의사가 여전히 있다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합의를 받아서 이혼이 성립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협의상 이혼이라고 할 수 있고,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죠.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판상 이혼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한번 같이 조문들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유책주의라고 해서요. 만약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무조건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관계를 이룰 수 없는,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법원을 설득을 해야지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협의상 이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한번 조문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협의상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혼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가사소송법 제49조부터 가사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정 기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내용을 통해서 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양보를 통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정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 가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혼과 관련된 이런 가사 사건에서도 조정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고, 제51조를 보면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을 관할하는 그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혼 조정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조정에 근거한 그런 신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예전에 이혼 조정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조정과 관련된 조정조서를 한번 보면, 사건을 보면 이혼,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면접교섭권, 양육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투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기일에 참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됐다라고 해서 조정 조항을 보면, 이혼한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건 본인의 양육과 관련해서, 사건 본인이라는 것은 그 자녀를 말하죠. 당사자들의 자녀가 있을 때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 그 양육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면접 교섭권, 그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조정조서에 남겨지게 되면 이것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노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사항 만약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 조정과 관련된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 그리고 이혼의 여러 가지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면접 교성 양육권자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바로 이혼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혼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혼 조정 신청을 왜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상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조정을 신청을 하느냐? 우선 협의상 이혼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협의상 이혼도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고, 이 이혼 조정 신청도 결국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동의를 하죠. 하지만 협의상 이혼은 이혼을 한다라는 그 사항,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만 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니만큼, 그 외에 아까 우리가 조정조서에서 보았듯이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사실 합의가 된 부분이 좀 공적으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공적 조서에 담기지는 않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또다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사건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이혼을 한다라는 그 협의 외에 또 다른 분쟁이,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된 이런 분쟁들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혼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는 똑같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내용은 협의상 이혼과 동일하지만, 이렇게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도 법원의 판단을 받든 이런 어떤 공적 확인을 받는 이런 조서를 통해서 남겨둘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바로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혼 조정이 협의상 이혼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냐? 뭐 언론에서 보니까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가 출석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절차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라는 식으로 방송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조정도 당사자는 반드시 출석시키는 것이 법원의 실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도 이혼 조정 신청서가 들어갔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전적인 어떤 조사, 특히 아이가 있었을 때는 그 가사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행해지게 되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법원의 어떤 진료를 받아서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내용들도 파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에서 이루어지는 숙려기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혼 조정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무조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재판상 이혼과 이혼 조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재판상 이혼은 제가 소장 작성법부터 해서 민사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떤 주장,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이 돼야 되고, 수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판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고, 특히나 이혼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이라든지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되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밝혀지게 되고, 소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좀 나쁜 점이 있는데 반해서 이런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조정 기일에 참석을 해서 어떤 주장이나 입증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들이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이 이런 조정조서에 담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조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정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합의를 위한 것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합의해서 이혼 조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한다라는 의사의 합치는 있지만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에서 합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나쁘고 이혼 조정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재판상 이혼은 결국 당사자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시간만 더 지연되는 그런 손해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이혼 조정 신청에 각각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을 잘 비교를 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이혼 절차를 선택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담겨져 있으니까 강의 자료 함께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실시간 방송이라고 하나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서 법률 상담과 관련된 내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